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에듀일 제2회 모의고사 21번 문제입니다.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협회는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사후의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국토부 장관은 협회 공제사업 운영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는 중개업 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를 고유 업무로 수행할 수 있고요. 4번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없으면 할 수 없죠. 수시로 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자, 5번 협회는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가 아니라 3개월 이내죠. 1개월 이내 X,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공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번 문제입니다. 2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옳은 것. 자,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개사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X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입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려는 자는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했는데, 실무교육은 등록관청은 실시할 수 없습니다. 시도의사가 실시합니다. 그래서 X고요. 3번 공인중개사가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소속공개사가 받는 실무교육, 법제도의 변경사항은 연수교육의 목적이죠. 법률 지식이 실무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 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제도 5개 있죠. 제 프린트 53번에 있는데 5개 중에서 공짜로 하는 교육은 이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돈 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4번입니다. 비용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그 다음에 5번 소속공개사는 2년마다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게 아니라 연수교육 시도의사가 실시합니다. 직무교육은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고요.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은 23번 문제입니다. 23번 보상금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1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해도 보상금 지급 대상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오로지 자격 취소 대상이 될 뿐입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이 무부양, 광시, 공시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 자격증 양도 대여하거나 양수 대여받은 경우,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신고하면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24번 문제입니다. 2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자, 1번에 보면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X네요.
업무정지는 폐업기간 1년 초과하면 못하고요. 폐업기간 3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13개월이니까 1년을 초과했으니까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해서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X라고 해놓으니까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2번은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한 업무정지 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3번 폐업기간이 2년인 재등록 개업공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없다 X입니다. 즉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할 수 없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지위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승계됩니다. 네, 법 제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있습니다. 5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 40조 있는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25번 문제입니다. 2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의 행위 중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 저는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했죠. 해산, 사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소속,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되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 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자, 그래서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 모두 다 해당되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절대적 취소입니다. 법인 해산, 그 다음에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상호 사용하게 하는 것과 양도대여 똑같습니다. 상호, 성명 사용하는 것, 양도대여와 똑같다. 개업공개사가 상호 사용하게 하면 등록 취소, 공인중개사가 성명 사용하게 하면 자격 취소 사유가 되겠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 문제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거 바르게 연결된 것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되죠.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제척기간은 3년입니다. 3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숫자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에 다 정리되어 있죠. 숫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5일이라는 숫자는 오직 자격 취소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 다음은 27번 문제입니다. 27번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는 사유 모두 고른 것입니다. 업무정지 처분 사유. 업무정지 처분 사유 15가지 있죠. 저는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인전, 업명기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직원이 있는데 2개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는 경우 정보 거짓 공개한 개업공개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가징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 개별 기준 6개월이죠.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쌍방교부 3년 보존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인장등록 위반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한 부칙개공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정지 사유 모두 다 해당이 되네요. 정보 거짓 공개한 개업공개사 업무정지입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보조원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하지 않는 경우 모두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과태료 부과기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네요. 운영규정 위반한 경우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 전부 국토부 장관이 부과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국토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 협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거래정보사업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없습니다. 모두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거짓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지정 취소가 있는데 협회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오로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게시 의무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증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시도이사가 아니고 등록관청이죠. 시도이사가 부과하는 것은 연수교육 받지 않거나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자격증 7일 이내 반납하지 않는 것 2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문제들이 다 좋습니다. 기출문제에 잘 나오는 패턴이니까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되니까요. 정확하게 이게 뭐가 틀린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신다면 실제 시험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29번 문제입니다. 29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옳은 것인데 1번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신고서 기재사항입니다. 기재사항이다 X입니다. 기재사항 아닙니다. 우리 그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포인트 13번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신고해야 될 사항은 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입니다. 이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입주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물론 주택법상 주택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거래가격, 부동산 등의 종류,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조건, 기한, 부동산 등의 소재지, 신고해야 될 사항 9가지입니다.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정보 공개하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에는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면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X고요. 3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계약은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네,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처음에 공급 즉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거래 신고했다면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와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X네요. 중개거래일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되고요. 거래당사자 집거래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5번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된다. X네요. 매도인은 제출할 필요 없죠. 자금조달은 매수인이 하는 거잖아요. 팔 사람이 돈 자금조달하는 거 아니니까 5번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1번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의 경우 소재지는 지번의 동호수까지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을 적고요. 3번 종전 부동산란은 분양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게 X네요.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권입니다. 종전 부동산 가격, 입주권인 경우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을 기재하죠. 재건축할 때 따라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입주권의 경우에만 종전 부동산란에 기재를 합니다. 4번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합니다. 그렇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이런 것들 10년 지나면 분양전환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LH에서 하는 공공임대주택도 10년 임대 후 분양, 5년 임대 후 분양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물은 전용 면적을 기재합니다. 집합건물 이외의 경우에는 연면적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20번에 틀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